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의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면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긴 하는데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범위는요,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승용자동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승용차고요. 승합자동차, 우리 흔히 봉고차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명 탈 수 있는 그 자동차고요. 화물자동차, 짐 실을 수 있는 자동차, 특수자동차,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구종건설기계, 그래서 이 구종건설기계는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예요. 그래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 지게차, 도로 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굴러갈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덤프 트럭이나 믹서 트럭은 당연히 트럭이고 나머지 것도 트럭 적재식이에요. 트럭 지게차, 뭐 트럭 적재식 펌프 이런 식으로 트럭 위에 있기 때문에 트럭이 움직이니까 자동차로 보는 거고, 기중기나 뭐 굴삭기 같은 경우는 타이어식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군용 차량이라든지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자동차로 봅니다. 첫 번째, 승합 자동차. 이거는 승차 정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경승합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1종은 26인 이상 대형 승합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2종이 이제 17명에서 25명, 3종이 11명에서 16명, 경승합이 10인 이하라고 해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종이 26인 이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는 경승합과 승차 인원 동일하고 배기량만 차이가 있다 해서 문제가 나는데, 이 3종이나 이런 것들은 승차 인원이 동일한 게 아니라 승차 인원에 따라서 종을 분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승용자동차는 승차 인원뿐만 아니라 배기량으로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250cc 이하, 소형 6인 이하 1000cc 이하, 소형 B, 이제 A, B가 나눈 거죠. 소형 B는 6인 이하 1000cc, 1000에서 1600cc. 그러니까 6인 이하면 소형인데 cc가 1600cc 이하면 소형이에요. 근데 1000에서 1600이면 B, 그 다음에 1000cc 이하는 A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중형이 1000에서 2000 6인 이하고요. 대형 세단 6인 이하 2000 초과, 대형 기타 6인 이하 2000cc 초과. 그 다음에 세단형 외의 경우에는 세단형 외 승용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구급자동차, 소형 B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대형 기타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승용차라고 하면 일단 사람이 타는 거는 6명 이하를 승용차로 보겠다는 거죠. 6명 이하인데 cc에 따라서 각각의 뭐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구별하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중형차의 기준 1600에서 2000cc까지 중형차다. 요거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승용차 중에 다인승 승용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인승은 7명에서 10명, 위에 보면 승합차 제일 조그만 게 뭐예요? 경승합 몇 명이에요? 10인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넘어가면 승합으로 보는 거고 10명 이하면 다인승 승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은 6명 이하고요. 다인승 승용은 6명부터 10명까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인승 1종 7명에서 10인인 전방조동 자동차. 전방조동 자동차라는 건 우리 앞에 전방조종이니까 앞쪽에 조종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 앞에 맨 앞에 우리 범퍼부터 시작해서 조정할 수 있는 운전석까지 요게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이걸 우리가 전방조동 자동차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제일 쉬운 게 카니발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전방조동 자동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인승 2종은 9인승 미만에서 7인에서 8인 정도 탈 수 있는 거, 대형 SUV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9인승 이상에서 9인에서 10인 전방 조동 자동차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인승 2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일반적인 승용차는 6인 이하지만 다인승 승용이 있어서 여기 지문에 보면 6인 이하만 승용차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다인승 승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고요. 뒤에 화물은 물건을 싣는 차기 때문에 적재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적재량으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종은 5톤 초과고요. 2종은 2.5에서 5톤, 3종은 이제 1에서 2.5톤, 4종이 1톤 이하고요. 경화물은 배기량 1000cc 미만, 초소형은 배기량 250cc 미만을 이제 우리가 별도로 구분하고요. 화물 자동차, 견인 화물 자동차, 벌크 트럭, 풀 트레일러, 탱클로리, 냉동 냉장 자동차, 분뇨 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이런 것들이 이제 화물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드린 부분이 있죠. 냉동이나 냉장 자동차는 냉동탑 또는 냉장탑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 자동차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얘는 일반 화물 자동차고요. 분뇨 자동차, 우리 이게 분리해서 수송하는 차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똥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뇨 자동차 이것도 역시 화물 자동차로 분류하고요. 살수 자동차, 우리 물 뿌리는 자동차, 그리고 청소차 이거는 특수 자동차가 아니라 화물 자동차로 분류된다. 시험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현금 수송차, 덤프 트럭, 살수 자동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다. 살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고요. 덤프 트럭은 건설 기계고요. 현금 수송차는 특수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살수 자동차는 특수 자동차가 아니고 뭐다? 화물 자동차다. 틀렸다.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친 거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50cc 미만 소형 A, 50에서 100 소형 B, 그 다음에 100에서 200 중형, 200cc 초과 대형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자동차를 뭘로 분류하느냐. 승합차는 사람 타는 몇 명 타느냐. 저 승차 정원, 승용차는 승차 정원하고 배기량 같이 보는 거고 다인승은 승차 정원이 더 중요하고 화물은 적재량,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기준 자체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용도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동 진료차, 이동 도서관차, 체열차, 우리 이제 피 뽑는 헌혈차 같은 거 있죠. 방송 중계차, 혈액 수송차, 현금 수송차, 방역차, 소독차, 이동 판매차, 영화 촬영차 이거는 특정 용도 자동차예요. 여기에 뭐 살수 자동차를 넣는다든지 냉동 트럭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챙겨주셔야 되고 청소차는 특성 용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냥 화물차예요. 봐주시고 분뇨 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냉동 화물차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제가 빨갛게 표시했던 거 이거는 화물 자동차지 특정 용도 자동차가 아니다.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군안형 자동차나 특수 작업용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살수 자동차, 그 다음에 분뇨차 이거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가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의무 가입 건설기계 굴러가는 건설기계고요. 일반 건설기계는 굴러가지 않는 거. 그래서 무한 궤도식, 그 다음에 타이어식 중에 일부 무거워서 도로를 이동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 건설기계고 농기계는 경운기, 그 다음에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농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콤바인은 화물 자동차다. 콤바인은 화물 자동차 아닙니다. 농기계입니다. 요런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자, 기타는 의외로 자동차 구분의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차는요, 일단 불 끄기 위한 차들 있잖아요. 실제로 막 물 끄고 막 사다리 올라가고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예요.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차 중에서도 우리 구급차 같은 거는 우리 일반 승합차랑 비슷하게 생겼죠. 지휘 자동차라 해서 우리 찝차나 승용차처럼 생긴 소방차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10인 이하 승용차나 집은 우리가 승용차로 그냥 구분을 해요. 얘가 어차피 지휘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11인 이상 승합차, 우리 소방차 보면 소형 버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승합차로 구분하고요. 그 외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라고 해서 모두 다 특정 용도 자동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소방차는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이다.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구조 장치를 변경했다. 임의대로 차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 등록할 때 승차 정원, 적재 정량으로 구분한다.
시험에는 변경 후 기준으로 구분한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장치를 변경해서 사람을 더 많이 타게 했거나 적게 타게 했거나 배기량을 늘렸거나 하더라도 그런 거 하기 전 원래 모양대로 자동차는 구분하는 것이지 변경된 걸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전방조동 자동차는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가 전체 차량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맨 앞에 범버부터 전체 차량의 핸들까지의 길이가 4분의 1 이하면 전방조동 자동차로 보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스타렉스, 뭐 카니발, 봉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청소차는 흡입 세정차, 왜 가끔 가다가 길 가다 보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양쪽에 이제 쫙 먼지 빨아들이는 차들이 있고요. 유니목, 진공 노면 청소차 같은 건 있는데, 유니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쓰레기통 이렇게 큰 거 있으면 이상한 차 오면 거기다 부으면 자동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쫙 돌려가는 차들 있잖아요. 특수한 목적으로 별도로 제작한 차를 유니목이라고 해요. 청소 목적의 유니목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승용 겸 화물 승용 자동차는 화물 자동차로 구분한다. 렉스턴 스포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승용 SUV처럼 생겼는데 뒤에 짐차 트럭처럼 달려있는 거, 이거는 모양은 승용차라 하더라도 화물차로 구분하겠다. 화물 자동차다. 이 얘기고요. 화물 자동차 4종 배령, 소형, 이건 예를 들면 냉장탑, 냉동탑, 보냉탑 이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작은데 냉장차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얘는 배령 소형으로 분류하지 않겠다. 전기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순수한 전기 자동차만 포함한다. 시험에는 제가 빨간색 걸로 표시된 것들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쪽하고 연결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구분해서 사업용을 보면요. 사업용은 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 버스, 영업용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형 승합 26인 이상, 중소형 7인에서 25인,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그 다음에 택시는 일반 택시, 개인 택시, 회사 택시냐 아니면 개인 택시냐로 구분하는 것이고, 화물 자동차는 비사업용하고 똑같이 적재량으로 1종, 2종, 3종, 4종, 배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장의차는 이제 우리 장례식 버스 얘기하죠. 대형과 중소형 역시 승차 정원으로 구분하고, 특정용도 자동차, 특수작업용 자동차, 대여자동차는 렌트카 얘기하는 거죠. 승합, 다인용 승용 이렇게 나누고, 건설기계는 의무가입, 일반가입 나눕니다. 그래서 사업용은 용도가 돈을 버는 목적이냐의 구분인 것이지 자동차의 구분은 동일하고요. 자, 보험료의 산정이 이제 이 챕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맨 처음에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이제 보험료 산정할 때 이 차가 승용이야, 화물이야, 아니면 승합이야. 이 차의 배기량이 얼마야? 이 차의 정원이 얼마야? 용도가 뭐야? 이 사람 운전하는 사람 몇 살이야? 남자야, 여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기본 보험료를 계산해요. 여기에다가 할인하는 부분, 할증하는 부분을 계속 곱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측정이 되거든요. 볼게요. 맨 처음에 차량의 특성, 운전자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기본 보험료예요. 이 기본 보험료에다가 특약의 대표적인 게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 운전자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되고요. 가입자 특성 요율, 이 가입자의 가입 경험 또는 가입 경력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법규 위반 사항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인 할증하고요. 그다음에 특별 요율, 이 차가 평상시와 다른 특별하게 사용되는 용도다. 예를 들면 스포츠카다. 그럼 스포츠카 특별 요율로 할증해요. 왜냐면 스포츠카는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사고 나면 손해가 커지니까. 똑같은 카니발인데 내가 출퇴근으로 쓰는 개인용 카니발이 아니라 학원 애들 운용하는 셔틀버스로 써요. 셔틀하는 그런 승합차로. 그럼 이거는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용도에 따른 요율을 별도로 붙여주고요. 사고 유무에 따라서 우량 할인, 불량 할증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고 건수별로 특성 요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런 식의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 그리고 내용을 매칭하는, 이건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렵지만 자주 보시면서 내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본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승합, 승용, 화물 뭐 이런 종류, 배기량, 용도, 가입금액, 성별,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기본 데이터를 딱 넣으면 기본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기본 보험료에다가
특약 요율은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안정 특약, 운전자를 제한하는 운전 안정 특약, 이런 특약별 요율을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가입자 특성 요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 경력, 그 다음에 법규 위반 경력, 이거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되고요. 특별 요율, 자동차의 구조가 특별하다거나 운행 실태가 다르다거나, 요런 구조가 특별한 게 스포츠카 같은 경우, 운영 실태가 다른 게 아까처럼 유상운송 같은 거, 예를 들면 학원 셔틀버스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요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할인 할증을 하고, 우량 할인 불량 할증은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서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건수에 따른 특성 요율, 그래서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그 건수에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할증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이에요.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와요. 다 나오는데 맨 위에 공식에서 뭐 장기 요율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장기 요율 같은 건 따로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요. 그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입자 특성 요율에 보험 가입 경력 요율에 포함시켜 놓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를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될 보험료다. 아니에요. 맨 처음에 기본된 거에다가 다 계산해서 마지막 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될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은 1년간 그 사고 유무가 아니라 3년간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가입자 특성 요율, 보험 가입 경력 요율하고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입을 많이 하면 그 경력이 오래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할인을 해주는 구조이고요. 만약에 무사고로 만약에 오랫동안 가입을 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더라도 일정 부분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피보험자라 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력을 얘기하고요. 2개 이상의 보험기간이 중복돼 있다 그러면 하나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그러니까 관공서 운전기사 하셨다는 얘기죠.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그러면 그거는 포함시켜줍니다. 외국에서 보험 가입한 경력이 있다, 포함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율 적용은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합니다. 시험에는 군에서 운전병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외국에서 보험 가입한 거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 많이 나고요. 법규 위반은 적용 대상 운전자가 김용 피보험자여야 되고요. 대상 차종은 개인 소유 자동차만 적용합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고, 역시 보험사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자, 다음에 단체 할인 할증이에요. 자, 영업용과 업무용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용 해당 안 되는 거고, 영업용은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 대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업무용은 뭐 관공사가 됐든 회사가 됐든 거기서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죠. 이거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보험 드는 걸 단체 할인 할증이라고 해요. 영업용은 피보험자 단위로 평가합니다. 개인 택시 회사면, 일반 택시 회사면 회사 단위로 보험을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차량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기사가 어떤 차를 몰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 전체 요율로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평균 유효 대수는 10대 이상이어야 되고, 업무용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나 관공서가 그 소속되어 있는 차량을 한꺼번에 다 가입해야 돼요. 일부만 따로 가입할 수 없어요. 전 차량 일괄 계약 자동담보 특약이고요. 유효 대수 50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단위라는 거, 그리고 유효 대수, 요거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고, 평가 대상 기간은 영년 기준, 달력 기준으로 3년으로 평가를 하고요. 보험료 적용 기간, 평가 대상 기간 말일에 익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이 되고요. 보험 기간이 3년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해 가입 기간이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업용, 업무용 구분하시고 대상은 3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할인 할증, 이거는 종목별로 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합니다. 증권별로 평가한다는 건 차별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점수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아니요. 사고 점수에 민감하고요. 담보 종목별로 구분한다? 종목이 아니라 대물 종목이 아니라 증권별로 차량별로 평가한다는 거고, 평가 대상 기간은 전전 계약 보험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전 계약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3개월 전까지,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사고 의무를 평가하는 것이고, 전 계약과 갱신 계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똑같고
업무형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자동차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업무용 중에서 관용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만 똑같고, 영업용인 경우에는 피보험차 및 피보험 자동차가 똑같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갱신계약을 동일하게 전계약과 동일하게 갱신한다는 게, 개인용 자동차는 지난번 계약 피보험자와 이번 계약 피보험자가 같으면 같은 계약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차가 바뀌어도 그 사람에 따라서 할인할증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용, 자가용, 업무용 중에서 자가용 업무용과 관용 업무용을 나누는데, 자가용 업무용이라는 건 어차피 그 개인이 사용하는 거지만, 자가용이니까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뭐 회사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니까, 얘는 피보험자와 자동차를 같이 보겠다는 거고, 업무용 중에서 관용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으로 계속 바뀌니까 여기는 피보험자를 별도로 개인은 적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용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에 택시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피보험 자동차하고 택시 회사, 피보험자 두 개를 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개인용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와 피보험 자동차를 한꺼번에 봐줘야 돼요. 근데 업무용 중에 관용은 피보험자 상관없이 피보험 자동차만 같으면 동일 계약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업무용 관용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동일 조건으로 판단한다. 틀렸어요. 피보험자와 피보험 자동차가 동일해야만 동일 조건으로 본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업무용 중에 관용은 뭐만? 피보험 자동차만 동일하면 동일 계약으로 보겠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할인할증 최저 적용률 도달기간 그리고 등급별 적용률은 회사별로 다 다르고요.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 예를 들면 사고 없이 몇 년 갔다 그러면 회사별로 이름은 좀 다른데 무사고 등급이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사고 점수 1점 이하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즉 등급 차감 안 되고 2점 이상이다 그렇더라도 1점은 빼고 계산해 준다는 거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무사고로 쭉 와서 특정 등급이 되면 사고가 났을 때 1점 이하는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 등급을 유지해 주고, 만약에 2점 이상이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그 점수대로 할증을 해야 되는데 1점 빼고 계산해 주겠다. 네, 그 얘기예요. 차감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사고 내용별 점수가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를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으니까 요건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자, 먼저 대인사고는 사망사고하고 1급 사고는 4점이고요. 2급에서 7급은 3점, 8급에서 12급은 2점, 13, 14급은 1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본인이 다친 거죠. 요거는 건당 1점,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자차 손해 1억 초과다. 그러면 2점이고요. 할증 기준 금액은 자기가 이제 할증 받을 때 어디까지 할증했다는 자기 부담 같은 그 기본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자차 손해가 1억 이하다. 그래서 1억 초과는 2점, 1억 이하는 1점 이렇게 이해하시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다 그러면 요거는 0.5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드렸고요. 맨 위에 보면 대인사고는 상해 등급과 관계없이 건당 1점이다. 틀렸죠. 네,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고요. 맨 밑에 보면 자기신체 사고도 대인사고와 같이 등급에 따라 사고 점수 차등 적용한다. 자기신체 사고는 금액이나 등급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건당 1점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시고요. 사고 내용별 점수. 부상사고는 급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 그래서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 등급 구분에 따라 다르고요.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사고 만약에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물적사고는 합산합니다. 상대방 물어주는 거, 내 차 고치는 거 합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 요거는 상해 등급 구분 없이 건당 무조건 1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밑에 보면 물적사고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이고 대물 손해액이 120, 자차 손해액이 8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얼마가 적용되느냐? 그럼 할증 기준을 초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20만 원하고 80만 원 합치면 200만 원이죠. 그러면 얘는 할증 기준 이하예요. 지금 원래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초과는 200만 원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고 이하는 200만 원까지를 얘기하니까 얘는 2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할증 기준액 이하니까 0.5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할증 기준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물 손해 25만 원, 자차 손해 3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얘는 합치면 얼마예요? 55만 원이에요. 그럼 할증 기준 초과했죠. 초과했는데 1억 이하죠? 그럼 몇 점이에요? 1점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200만 원 났냐, 55만 원 났냐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부담금 할증 기준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가 중요하다. 넘지 않으면 0.5점, 넘었는데 1억 이하면 1점, 1억 초과면 2점 이렇게 계산한다. 요거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특별할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룹별로 특별하게 예를 들면 위장사고를 야기했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거나 피보험자 변경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할증이 되니까 피보험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할증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밑에 보면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해서 나는 화요일날 운행 안 할 테니까 할인해 주세요. 할인해 줬는데 만약에 그 비운행 요일에 화요일날 운행 안 하기로 한 화요일날 운행했다. 그때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8.7% 중과합니다. 할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면 한도 없이 자유롭게 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50%, 8.7% 한도가 있어요. 각 회사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차등해서 적용해요. 이륜차도 적용된다. 이륜차는 제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상에서 최고 할증률이 다른 하나는 해서 요거 여러분이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납입 최고 기간은 납입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말일 또는 납입일로부터 30일 등 회사별 상품별로 차등한다. 회사별로 동일하다. 틀린 거고요.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사고는 당연히 보상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미경과보험료 납입은 필수다. 예를 들면 1년치를 6개월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걸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납입하셔야 돼요. 납입 최고를 한 거예요. 독촉을 한 거예요. 요때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요때 사고가 났으니까 2회차 보험료는 안 냈지만 1회차 보험료에서 아직 해지된 상태는 아니니까 보상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다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고 미납했으면 납입 최고 기간 종료일에 24시부터 보험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미납하고 언제까지 여기 위에 보면 뭐 다양한 기간 있잖아요. 그 달에 말일 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내세요. 독촉을 해요. 안 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12시 24시로 그냥 해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납입 최고가 종료된 다음부터는 사고 나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계약 해지 이후에 30일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요거 1년 이내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일시 납입자와 분할 납입자 간의 보험료는 차등 적용하겠죠. 당연하겠죠.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과 나눠 내는 사람이 있다.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더 적게 내도록 해줘야 되겠죠. 할인해 주겠죠. 대인배상 1, 대물배상 의무보험 2천만 원이죠. 단기 계약 요거는 분납할 수 없다. 의무보험은 무조건 한꺼번에 낸다는 거고 영업용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이나 대물배상도 분할 납입 가능하다.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요게 일단 우리가 분할 납입할 수 없는 게 1년치가 있으면 그중에 대인배상 1, 대물 2천만 원 요건 의무보험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1년치 다 내고요. 나머지 거를 잘라서 나누어서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교육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가족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은 누구냐? 본인, 배우자,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본인,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부모, 그 다음에 계부모, 새엄마, 새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배우자, 사실혼 포함하고요. 자녀, 여기에 며느리, 사위, 며느리, 사위는 자녀로 본다는 거고요. 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모.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 중에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이에요. 누가 포함 안 돼요? 형제가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족 운전자 한정에는 형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부모 안 돼요. 손자녀 안 돼요. 그래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운전자 연령 한정은 다양하죠. 21세 이상, 23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35세, 43세 다양해요. 그래서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21세, 23세는 당연히 만 연령 기준이고요. 자, 뒤에 보면 기타 특약. 예, 원래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로 대가를 받고 운송을 한다, 운행을 한다. 그럼 이거를 유상 운송 특약이라고 하고요. 보험료 자동이체나 자동갱신 특약, 전 차량 일괄 계약 담보 특약, 관용 자동차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김영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 요율은 전시용차, 견인차, 수반차, 위험물 적재차, 기중기차, 기계장치 이런 다양한 특별한 용도에 따른 요율을 별도로 부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